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극대, 극소와 미분. 자, 극대, 극소와 미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81페이지 보면은 그 분홍색 대단원 써져 있는 데 있잖아.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항상 소단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 소단원 잠깐만 눈팅으로 슥 보니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랑 함수의 극대와 극소 두 단원이 있는 거 보이지 지금,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여기 지금 함수의 증가와 감소, 도대체 증가가 뭐고 감소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일단 쌤이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자, 증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볼게요. 어떤 그 구간 안에서 그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두 개의 정의역의 값을 쌤을 잡아볼게. x1, x2. 자, 이렇게 갈게요. 아직 이렇게 얘 방향을 바꾸자. 자, 얘 이면 fx1, fx2. 잘 들으세요. 이게 증가의 정의입니다. 이게 증가의 정의예요. 자, 요거 의미 파악 한번 해볼까? x1과 x2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내에서 정의역이 왜냐면 이게 왜 정의역이라고 읽혀지냐면 여기 지금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뭐한 상태? 큰 상태. 그걸 우리가 무슨 상태다? 함수가 증가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리인 거고, 저것이 증가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등호가 있나요? 없나요? 등호가 없지. 그럼 그 얘기는 하나라도 함수값이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걸 증가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증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감소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치? 그럼 얘도 똑같아. 일단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물론 열린 구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포함되어 있는 그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어떠면 될까? 작아지면 되는 거야. 정의역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가 작아지는 형태가 감소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쌤이 3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 파악해보자.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이라는 소리는 이게 이제 가로축이 x축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자라는 소리인 거잖아.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지금 보여? 내가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함수값, y값, 즉 y값도 커지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그럼 너는 느낌 와? 아, 여기는 지금 무슨 상태구나? 증가 상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래로 가고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감소 상태구나. 정의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는 감소 상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올라가.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고, 제발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이해하는데 막 그렇게 소름 끼치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 왜 쌤이 이걸 통째로 외워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나, 근데 보통은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 하나를 알려줘요. 이 함수의 특징이 얘야 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지금 이 함수는 무슨 함수구나? 실수 전공에서 증가 함수인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쌤이 지금 이걸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것을 내가 꼭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그릴 줄 모르는 상태라면 그럼 우리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어느 구간이 감소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잘 봐봐. 쌤이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접선 배웠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어때? 전부 다 양이야, 음이야? 야.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야. 그러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다 양이야. 살짝 뭐 됐다가? 0 됐다가 여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 다 부호 뭐야? 음이야. 보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살짝 0 됐다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 다 뭐야? 양이야. 다시 얘기할게. 증가 상태 없어.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야. 맞아? 감소 상태였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맞아? 증가 구 상태였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야. 무슨 얘기인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로서 여러분들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돼.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 fx, 뭐 다항함수일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쌤이 얘기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f'a가 양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무슨 상태다? 얘는 증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f'a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무슨 상태다? 감소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쌤이 딱 요거 딱 두 가지 얘기하면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증가 상태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면 되는 거구나. 감소 상태라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면 우리가 감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쌤이 하나 너네들한테 또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요거 이제부터 그 f'a라는 값을 여러분이 독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쟤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었잖아요. 그치? 얘를 바라볼 때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너네는 두 가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 값으로 내가 읽어야 되는지 혹은 부호로 내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거야. 값으로, 쟤를 우리가 값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대로 얘는 접선의 기울기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지만, 얘를 부호로서 내가 읽겠다, 얘가 지금 플러스구나, 얘가 마이너스구나 라는 건 너네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본래 함수 x는 a에서의 함수의 무슨 상태? 증감 상태를 알려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눈이 길러져야 돼, 이제는. 알았지? 저번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린 얘만 알았어. 그치? 근데 오늘 하나를 추가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저놈의 부호는 함수의 증감 상태를, 본래 함수의 증감 상태를 말을 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책 보니까 약간 또 뭔가 좀 약간 찜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세상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사이즈 나왔지. 뭐가 이제 관건이야 사실은? 중간에. 그렇지. 쌤, 얘는 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포인트 때문에요. 그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너네 선배들이 진짜 개발려가지고 맨날 페이크 여기 넘어가가지고 맨날 틀려가지고 오고 맨날 그거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쌤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쌤 설명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정서책을 계속 쌤이 읽어보라고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관건이야. 양수면 증가야? 음수면 감소야. 근데 빵 되면 뭔데? 그치? 얘는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때에 따라 달라요. 언제는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 0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는 또 감소인 경우도 있어, 0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하거든요. 쌤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 때문에 f'a는 빵, 얘 때문에 얘는 과연 지금 증가인지 감소인지 구분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쌤이 때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제 그 이유를 대설명을 하자면 어떤 걸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정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발레를 들을 때,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발레를 들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이거든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있죠. 아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y는 x제곱이라는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서 이제 삼중근을 갖기 때문에 요렇게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살짝 0 됐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여기에서 얘를 미분을 하잖아. 그럼 3x제곱이 돼. 0 집어넣으면 그대로 뭐가 나와? 0이 나와. 지금 무슨 얘기냐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뭐라는 상태야? 0이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 보여? 얘를 기준으로 지금 살짝 보니까는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쪽 이쪽의 함수값이랑 얘보다 조금 더 큰 쪽 이쪽의 함수값이랑 지금 비교를 하면은 제일 함수값이 작고 그 다음 올라오고 그 다음 이렇게 또 커지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는 지금 무슨 상태인 거야? 증가 상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분명히 f'0이 0이라는 값으로 나왔는데 얘가 지금 무슨 상태가 됐냐면은 증가 상태로 됐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쌤이 여기다가 살짝 요걸 한번 해볼까? 요렇게 다 넣어볼게 해서 요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 이건 뭐냐면은 그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얘도 역시 또한 여기서 지금 뭐가 돼? 미분했을 때 여전히 빵이 돼. f'0이 똑같이 0이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감소 상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미분했을 때 빵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알아도 얘가 지금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거고, 하나만 더 쌤이 예를 들자면 y는 x 4제곱 함수 잠깐 볼까요? 얘는 그 0에서 지금 중근을 갖는 형태인데 2차 함수랑 그래프 경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프 나오는 놈이거든요. 얘는 지금 보면은 미분했을 때 빵 여기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살짝 미분을 해버리면 y는 4x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0 집어넣으면 저것도 0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뭐가 돼 지금? 빵이라는 거 보이잖아. 얘보다 조금 더 작은 놈의 함수값 보고 얘보다 조금 더 큰 놈의 함수값 봤더니 감소했다가 다시 뭐 한 상태야? 증가 상태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서 뭐 한 건데? 분명히 미분을 했을 때 빵 된다라는 거 알았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내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없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빵 되는 놈은요 함수의 증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이제 보통 잘 나오는 그 명제에 대해서 좀 쌤이 설명을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너네가 요것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봐봐. 문제에서 fx가 x는 a에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빠지면은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등호가 빠지면 거짓이야.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충분히 뭐가 되더라도 0이 되더라도 무슨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증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얘를 먼저 말했잖아. x는 a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무조건 미분했을 때 뭐 해야 돼? 0 이상이다. 증가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잖아. 그치? 정 기억이 안 난다면 여기 지금 보여? 여기 뭐가 있어? 0이 있지. 문제를 봤는데 증가라는 글자가 보이잖아? 그럼 무조건 얘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얘도 같이 넣어주라고 얘도.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근데 반대로 해볼까?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렇지, 얘는 노야. 어떤 이유 때문에 노가 되는지 알겠지? 그치?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뜻하는 건 뭐지? f'x가 0보다 크거나 0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얘를 만족한다고 해서 얘가 증가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 그럼 너네들은 지금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됐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느낌을 알게 된 것 같으니까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 5-1번. 기본 문제 5-1번 지금 봤더니 1번 갑니다. fx가 x 제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얘가요 구간 마이너스 무한부터 구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뭐래? 증가하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딱 보자마자 이제 사이즈 나오는 거죠. 아, 요거 지금 나왔잖아. 증가라는 말이 문제에서 대놓고 나왔잖아. 이거 보자마자 하는 거야. 아, f'x가 뭐면 된다? 0 이상이면 된다. 보자마자. 알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그럼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라고 바뀌면서 얘가 지금 뭐 되는 거야? 0 이상이 되면 된다. 이거 그럼 완전 몇 학년 문제로 바뀌는 거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니네 했었던 건가? 1학년 때 하지 않았어? 1학년 때 했던 거 아니야? 2차 함수가 0 이상이 될 조건 뭘로 연결시키나요? 판별식. 정답! 판별식이 어떠면 돼? 0보다 작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 0이어도 상관없대요. 만나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여러분들 A값의 범위를 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좀 쉬워요. 왜?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약간 빡세게 느껴지는 게 바로 2번인데 2번은 구간이 조금은 살짝 불편하게 제시돼서 보니까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자 마이너스 2라는 3차 함수가 제시가 됐는데 얘가 구간 정확하게 알려줬어. 지금 1하고 4에서 감소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봐봐.
아까 쌤이 얘기했지. x는 a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면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다가 하나만 쌤이 덧붙이자면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뭐 하면은 감소해. 그럼 뭐가 되어야 돼? f 프라임 x는 0 이상 0 이하가 돼야 돼. 감소니까. 이것도 쌤이 꿀꿀 뭐 얘기를 한다면 여기도 지금 비스무리한 게 숨어져 있다라고 보세요. 알았지? 여기도 지금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고 보라고 지금 포함을 시킨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야, 증가하고 감소 나오면 무조건 0도 포함시킨다. 반대는 아니야. 반대는 아니고 이 글자가 먼저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면은 아 여기 지금 이거 그치? 그래서 내가 f 프라임 x가 0 이하가 되면 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만 아닙니다. 그냥 구간 1하고 4에서 감소하기 위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1하고 4에서만 음수가 돼야 된다 아니고요. 1하고 4일 때는 일단 음수가 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도 음수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는 음수가 돼야 된다. 당연히 뭐부터 하겠어? 그렇지. 3x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뭐가 돼야 돼? 0 이하가 돼야 돼. 어디에서? 여기에서 몇 차 함수 나왔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2차 함수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치? 대칭축 어디야? 그렇지. 눈팅으로 색 봤을 때 뭐 해버리면 된다 그랬지? 미분하면 되는 거야. 대칭축 찾기 위해서 그냥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그럼 지금 6x-1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칭축 x는 2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여기서 대칭축이 얼마다? x는 2가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x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건 몰라요, 쌤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어디랑 어디냐면 1하고 4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1은 얘랑 되게 가까워. 4는 얘보다 2칸 정도 멀리 있기 때문에 뭐 1이 대충 여기다 라고 잡는다면 4는 뭐 대략 한 여기 정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1하고 4까지가 지금 음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4가 만약에 4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f'4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이미 음수 2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겠지. 왜? 얘보다 얘가 더 작으니까. 둘 다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를 쌤은 지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0 그렇지. 이하가 되면 되겠지. 얘 0 돼도 되니 안 되니? 0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어차피 또 뭘로 돼 있어? 열린 구간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냥 얘는 0 이하가 되는 거야. 여기다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 이하가 되는 A값의 범위를 여러분 답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해서 기본 문제 5-1번을 쌤이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부터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81쪽 있죠? 81쪽부터 84쪽까지 지금 쌤이 쭈루루룩 한 거를 글자를 하나도 빼먹지 말고 지금 다 읽으세요. 알았지? 지금부터 시작. 지혜 그거 좀 눌러줄까? 파이팅!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증감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85페이지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서는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 여러분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극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극대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정석책 85페이지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내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내에서 fa라는 함수값이 있잖아. 그 다른 어떤 함수값들보다 가장 크거나 같을 때 우린 그 점을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함수값은요.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대의 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 봐. 의미 파악해봐. 함수 fx가 x는 a라는 지점을 포함하는 쌤이 뭐라 하냐면 그 열린 구간 내에서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어떤 열린 구간 내에서 얘 함수값이 다른 함수값들보다 그 열린 구간 내에 다른 함수값들보다 가장 뭐 해야 돼? 클 때. 그때 우리가 극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럼 당연히 반대. 두 번째. 그러면 극소는 뭐냐?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면 될까?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극소도 똑같이 그 열린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 우리가 극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쉽게 말해서 쌤이 일단 천천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갑니다. 2차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래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중에서 쌤이 점 하나를 딱 찍을게요. 어디? 여기 지금 봐봐. x는 a 라고 쌤이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열린 구간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 구간을 되게 크게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x는 a를 포함하는 굉장히 작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쌤 얘를 이렇게 구간 잡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구간 내에서 얘의 함수값이 다른 함수값들보다 어때? 가장 크다라는 거 보이잖아? 그럼 우린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극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의 함수값 fa를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때의 y값을 우리가 극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점을 딱 하나 찍어서 요놈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여기를 x는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작은 열린 구간, a를 포함하는 구간 내에서 지금 보니까 그 어떤 다른 함수값들보다도 a일 때의 함수값이 가장 어때? 작다라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놈을 뭐라고 한다고? 극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럼 쌤이 이렇게만 보이면은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두 번째 쌤 요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볼록 잘 생각해. 빵구뽕 뚫어놓고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그 다음 함수값이 이번엔 여기 있어. 하고서 여기를 똑같이 x는 a 뭔가 좀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겼죠? 그치? 얘는 지금 다항함수, 2차 함수로 예를 들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불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불연속인 함수인데 지금 봐봐. 열린 얘를 포함하는 그 열린 구간 내에서 이 함수값들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얘 함수값이 가장 어때? 함수값을 보는 거야. 극한값 아니야? 함수값이 가장 어떠냐고. 가장 크잖아. 그럼 우린 이 경우도 뭐라고 얘기해?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쌤이 극대하고 극소를 설명을 하면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분 가능성, 연속성에 대한 언급한 적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 어떤 대전제도 쌤이 지금 얘기하지 않고 그냥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그 열린 구간 내에서 fa의 함수값이 가장 크다면 걔는 극대야.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가장 작거나 같잖아? 그럼 걔는 극소야. 라만 얘기했지 이 두 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극대하고 극소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더라도 우리는 극대 극소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잘 봐봐. x는 a를 포함하는 굉장히 작은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커서 여기 구간으로 살펴보면 안 돼. 그거는 정의에 입각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a를 포함하는 굉장히 작은 구간 내에서 얘의 함수값이 가장 어떤가요?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극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괜찮지? 그다음 또 하나만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 말고 요것도 한번 볼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 쌤이 볼 거냐면은 요 경우. 나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지 눈치를 챘을 거야.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분명히 쌤이 첫 번째 이 경우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속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언급을 했고 얘는 지금 뭐 때문에 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미분 가능성과 연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분명한 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좌미분의 값과 우미분의 값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x는 a 함수값 보세요. 작은 구간을 잡아. 그 어떤 함수값들보다 a일 때의 함수값이 어때? 가장 크다라는 거 보이지? 그럼 이 지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극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띵 상수함수 뿅 x는 a가 여기야. 훈지야. 여기 x는 a라는 저 점은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극점이라는 건 극대 극소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저는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세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는 이유를 분명하시겠죠. 윤진이 이거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혜. 얘기할 수 있어요? 뭔데 그러면? 극대. 왜요? 딴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얘는 큰 게 아니잖아. 같아도 되지 않아요? 예리해. 정답이죠. 난 사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혼자. 센스 눈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시간에 이렇게 예외해주시면 얘는 좀 약간 특이한 거야. 얘는 좀 특이한 거. 이거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쌤이 제걸 언급했냐면 여기 지금 쌤 뭐 집어넣었어? 등호 집어넣은 거 보이지? 그치? 그럼 그거는 얘는 크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여기 함수값들보다는 어때? 가장 커. 왼쪽에 있는 거랑 계속 어때?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쌤이 만약에 생뚱맞게 여기 잡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는 이거는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훈지야? 네?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네. 극대예요, 극소예요? 잠깐 저한테 한번 보자. 극대요. 극대요. 극소는 아니고. 네. 윤진이, 극대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극대 극소. 극대 질.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극대 극소. 극대? 왜 극소라고 생각하진 않지? 커서? 왜 여기 어떤 것들보다 커? 아니잖아.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다행히 너네가 극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알아서 천만다행인데 얘는요 극대도 가능하고요 극소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극소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등호가 있어요. 그치? 극대도 등호가 있고 그래서 상수함수에서 어떠한 점을 딱 찍어놓은 다음에 이거 극점, 극대냐 극소냐라고 묻는다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X는 A 극소 저기 두 번째 그래프 있잖아요. 얘야? 네. 네. 근데 좀 옆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는 요거 말하는 거지? 그 얘. 저런 점들은 왜 극소가 안 되고 A일 때가 극소? 왜 그러냐면 얘는 있잖아. 여기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왼쪽보다는 작은 거 맞지? 근데 오른쪽보다는 어떤 상태야? 그래서 이거 무슨 상태? 이거 지금? 감소 상태지. 그러면 이건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옆으로 가는 순간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구간을 잡을 때, 그러니까 쌤은 너네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쌤 구간을 잡을 때요. 만약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가 더 작은, 얘보다 더 작은 값인데요? 얘가 극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쌤이 조금 걱정이 돼. 이 극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였는데, 구간을 잡으면요. A를 포함해서 굉장히 작게 잡는다는 소리예요. 리미트 그 차이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차이가 H라고 하면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잡았을 때 그때의 가장 큰 함수값, 그때의 가장 작은 함수값을 본다라는 의미니까 구간을 절대 넓게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됐어?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대하고 극소는 전혀 미분 가능성, 연속성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심지어 상수함수가 나오더라도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지금 쌤이 이걸 니네가 잘 봐야 되는데 쌤이 총 3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봐봐. 여기 앞에다가 나 뭐라고 썼어? 그냥 함수라고만 썼어.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고 썼다고. 저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함수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역의 범위가 가장 커요. 함수. 근데 여기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미분 연속 함수가 있지. 함수 안에는 연속인 것도 있고 불연속인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연속이지만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어?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쌤은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극대하고 극소를 그냥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그냥 정의야. 봐봐. 지금 미분 불가능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불연속인 거 함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극대와 극소, 즉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이거라는 소리를 쌤이 지금 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설명을 한 거라고. 됐어? 두 번째 범위를 좁혀 나갈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연속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연속함수에서 극대와 극소는 또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쌤이 연속함수. 그러니까 fx가 연속일 때 fx가 연속일 때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연속일 때.
물론 이게 전자가 좀 깔리기는 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연속인 경우는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거는 안 돼.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쌤이 이렇게 한 거 있지. 이 구간 있잖아. 이 구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도 지금 연속함수잖아. 그치? 이 상수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연속함수.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얘가 존재하지 않는, 왜 쌤이 이거를 제외를 시키는지 그것 이유도 설명을 해줄게. 그냥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연속함수, 심지어 저거를 갖다가 써도 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쌤이 따로 떼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 때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뭔 얘기냐면 뭐 이런 거. 얘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이놈 지금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아까 여러분들 설명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얘는 x는 a에서 지금 뭘 갖는 놈이냐면 극대를 갖는 놈이거든요. 이 극대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지 연속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같이 보면은 무슨 상태야 여기? 오, 대답을 잘하네. 증가. 여기서 뭐 하는 상태야? 자, 이제 나왔어.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서는 뭐였어? 플러스. 그치? 아이고 미안해. 이거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돼. 얘는 증가. 얘는 감소. 함수의 증감 상태로서 여러분들이 그 값이 어디서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속일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증가에서 감소로 혹은 감소에서 증가 로 바뀌는 그 지점의 중간에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x는 a라고 해서 극점이 존재한다는 소린 거지. 극대극소가 이 중간에 바뀌는 그 지점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연속인 함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는 함수의 증감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미분한 미분값의 도함수의 부호로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fx가 연속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요 상태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쌤이 얘를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제 느낌 오지 않아? 함수의 상태가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상수함수는 증가다 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러한 경우에 이 상수 구간이 존재하는 요 놈만 제외한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증감 상태가 바뀌는 그 중간에 바로 극점이라는 놈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된다는 소리인 거고, 이제 더 함수를 좁혀서요 쌤이 더 들어갈게. fx가 드디어 미분 가능할 때 극대와 극소. 왜 쌤이 지금 꾸역꾸역 이걸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해. 여러분들한테 서술형으로 이거 절대 구분지어서 안 묻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거 문제 풀 때 해결을 하라고 이거 알려주는 거야. 어디에 들어있냐면 문제 첫 시작에 들어가 있어. fx가 다항함수 fx가 블라블라블라블라 극대점을 이렇게 갖는다. 극소점을 갖는다.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돼 있으면 얘잖아. 그걸 파악하라고. 함수 fx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얘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그럼 또 얘인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를 잘 봐야 돼. 첫 스타트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fx가 뭔지를 잘 찾으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 fx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로 설명할 수 있다는 놈인 거거든요. 얘는 첫 번째 저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당연히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뭘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극, 소. 그치? 이 지점에서 뭘 갖는다라고 알 수 있지? 극, 대. 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제 이걸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 분명히 문제에서 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가, 감소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무슨 상태야? 감소 상태야.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라는 소리인 거고, 무슨 상태야? 증가 상태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쓴 건 쌤이 f'x의 부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는 도함수가 연속, 그러니까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다 연속이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서 뭐였겠냐고. 뭐였겠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사이값 정리 기억나잖아. 한 놈은 마이너스 값, 한 놈은 플러스 값. 연결시키려면 분명히 어딜 지날 수밖에 없어. 0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됐어? 두 번째, 무슨 상태? 증가 상태, 부호는 플러스. 무슨 상태? 감소 상태.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였다는 소리인 거지. 그럼 여기 극대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문제에서 그냥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 풀고 있다? 그럼 틀리는 거야, 걔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말했잖아. 얘는 증가 감소로 얘기하는 거지 f'x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됐어? 오케이. 그럼 지금 이게 끝이야. 뭐 결과적으로는 얘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쌤이 요 경우일 때 딱 하나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거 하나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를 하고요.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봐봐.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 경우이기 때문에 이 함수라고 얘기를 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경우일 때요. 알았지?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f'a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f'a는 빵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말했잖아. 극소 미분하면 빵이고 극대 미분하면 빵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너네한테 정말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반대야. 너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미분했을 때 빵 되잖아? 그럼 쌤 그거 극값 갖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뭐 심지어 발레도 들 수 있어. 어떤 발레를 들 수 있냐면 얘 있잖아. y는 x 세제곱. 여기서 뭐 하죠? 0이에요, 분명히. 이거 지금 극값입니까? 무슨 상태? 증가 상태. 무슨 상태? 증가 상태. 상태가 바뀌지도 않아. 이게 극값이라고 얘기하냐고. 극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함수는요, 대표적으로 극값을 갖고 있지 않는 함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거꾸로 하면 돼, 안 돼? 이게 거짓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쌤이 어느 부분을 설명을 한 거냐면은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하고 뒤에 88페이지까지 쌤이 설명을 했어요. 했나요? 근데 그 88페이지에서 사실은 그 네 번째 보면은 극대 극소와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쌤이 원래 오늘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나 하자면 봐봐. 쌤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지금 무슨 표 보이니? 4번 보면 표 보여? 그리고 지금 89쪽 잠깐 봐봐. 문제 밑에 보면은 모범 답안에 막 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증감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쌤은 설명을 하면서 절대 증감표를 작성하지 않아요. 이 증감표를 여러분들 쓰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특히 여학생들 뭐해? 그 표를 다 채워야 돼. 막 한 칸씩.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증감표를 쌤이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냥 나는 그래프를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그게 있잖아. 그렇게 가르쳤더니 세상에 웬걸 어떤 외고에서 쌤 아직도 기억나. 어떤 외고에서 서술형에 증감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그냥 문제를 빵 내버렸더라고. 근데 쌤은 한 번도 그걸 가르친 적이 없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쌤이 저 위에 있는 아저씨 반 애들을 가르치고 있을 상태였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금 약간 레벨 1 반 애들이다 보니까 이미 이 증감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던 거야.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웬만한 그 서술형을 다 작성을 했더라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반 애들은 증감표를 연습을 한 적이 없어서 다 틀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쌤이 이 단원을 할 때 이 수투라는 과목을 할 때요. 단 한 번도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무조건 함수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는 힘을 쌤이 여러분들을 길러줄 거기 때문에 증감표를 안 그리거든요.
근데 증간표 문제가 나왔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직보때 있죠? 우리 시험 보는 전날. 그날 그냥 이 증간표 어떻게 그리는지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수업 시간에 분명히 학교쌤은 증간표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냥 그때 한번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절대 결단코 증간표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명심하세요. 미적분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요. 뭐 초월함수를 계속해서 그려 나갈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네, 어찌 됐건 간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극대화, 극소화, 미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냥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푼 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진짜 레알 여러분들의 핵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쭈루루루 가가지고 쌤이 조금 욕심내면 연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그게 너무 빡빡하다, 좀 더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해야 된다, 그럼 연습 문제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 극대, 극소와 미분 이 단원에 힘을 쏟잖아? 뒤에 단원이랑 뒤 단원은요, 껌이야 진짜로. 다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프 그리면 바로바로 할 수 있어. 심지어 뒤에 있는 그 무슨 단원이야? 최대 최소화 미분?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야? 방부등식과 미분? 한 타임에 다 끝낼 수도 있어, 쌤이. 진짜 농담 좀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 극소와 미분이라는 단원에 좀 힘을 많이 줘야 돼. 그리고 극대, 극소와 미분 지금 쌤이 계속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했어?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게 이 단원의 핵심이라니까. 극대, 극소와 미분 지금 여러분들 아까 함수의 증감은 다 읽었으니까 거기 있지? 다시 어디야?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의 맨 위에 어드바이스까지 지금 빨리 읽어. 그거 읽고 오늘 끝낼게요. 네. 할까요? 응.